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HR 테크 컨퍼런스 디브리핑을 맡은 휴너 L&D 연구소의 홍정민 소장입니다. 오늘 함께 전체적인 시간은 제가 좀 전반적인 HR 테크 컨퍼런스에 대한 디브리핑을 말씀드리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HR 담당자 입장에서 그리고 IT 담당자 입장에서 HR 테크 컨퍼런스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좀 정리해 주신 단계로 총 한 2시간 정도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두 번째로 HR 테크 컨퍼런스를 갔는데요. HR 이그제큐티브라는 이제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1997년부터 매년 좀 이루어졌던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매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루어졌던 행사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세션 내용은 키노트, 메가 세션, 컨커런트 세션이 이제 주로 그 클래스룸 세션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주로 강의장에서 많이 하고, 여기 벤더 데모라든지 HR 테크톡스라든지 아니면 케이스 스터디 이런 작은 규모나 아니면 벤더들이 하는 세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션들이 엑스포 행사장 내에서 좀 이루어지는 이렇게 엑스포와 클래스룸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션으로 진행됐고, 기타적으로는 우먼인 테크 세션도 6개 정도 있었고, HR 피치 페스트라고 해서 스타트업 경진대회도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최대 HRT라고 해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HRD면 HRD 아니면 뭐 채용이면 채용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세션도 이루어졌습니다. 총 162개 이상의 세션이 진행됐고요. 엑스포는 한 500개 정도 부스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HR 테크 컨퍼런스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빠르게 변하는 HR 테크 시장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컨퍼런스고, 그리고 특히 HR 테크를 선도하는 조시 버신이나 스테이시 해리스 같이 이 리서치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좀 발표하는 장으로서 리서치 자료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에 대한 그 실무 전문가들 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우먼 서밋도 별도로 진행되는 것도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실용적이고 좀 실무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컨퍼런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행사장 모습의 사진인데요. 행사장 모습이 보이고 키노트 세션, 컨커런트 세션들이 진행되면서 엑스포, 아래쪽 그림이 다 엑스포 사진이거든요. 엑스포 내 강연이라든지 엑스포에 대해서 엑스포 행사들 그리고 데모 세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트랙은 작년도에 10개 트랙이 있었는데 총 4개 정도 트랙이 바뀌었어요. 뭐 코어 HR이나 아니면 DEI 이런 트랙들이 좀 없어지고, 탤런트 익스피리언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워크포스 플래닝 그리고 글로벌 HR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좀 4개 트랙이 좀 새로 생겼고, 제가 이제 가로에 쓴 숫자들은 그 컨커런트 세션에 대한 숫자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변화하는 HR 테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이런 트랙의 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 트랙별로 주요 키워드를 쭉 한번 나열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특징적인 거는 올해 HR 테크의 단 한 가지 단어만 꼽자라고 하면은 저는 AI를 꼽습니다. 전체 162개 세션 중에서 AI가 들어가는 세션이 거의 109개 정도 됐고요. 두 번째 단어 하나 꼽자라고 하면 스킬입니다. 스킬은 총 162개 세션 중에서 거의 한 42개 정도의 세션을 할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AI와 스킬은 반드시 좀 꼭 기억하는 이 글로벌 HR 트렌드다, HR 테크 트렌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관련 트랙별 주요 키워드도 상당히 많이 AI와 스킬과 그리고 AI와 관련된 탤런트 인텔리전스라든지 데이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크게 8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스킬과 AI라는 부분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 있고요. 올해 이제 이거 HR 담당자분들이 계시지만 HRD 쪽으로 보더라도 GSS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하는 자료가 매년 발표가 되는데, 교육 전문가들 한 4,000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키워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2023년의 키워드가 1위가 업스킬링 리스킬링, 2위가 AI, 3위가 스킬 베이스드 탤런트 매니지먼트였어요. 즉 스킬과 AI가 항상 1, 2, 3위, 그러니까 스킬과 AI를 포함한 단어가 계속해서 HRD나 HRM 쪽에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고, 나머지 6개 부분, 퓨처 오브 워크라든지 퍼스널라이즈 EX 부분, 그리고 채용, 그다음에 그 유지, 몰입, 그리고 성장과 내부 이동 이런 일반적인 인사관리적인 측면에 대한 단어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탤런트 인텔리전스라는 단어까지 포함해서 총 6개 단어, 그리고 AI와 스킬 총 8개 단어를 통해서 각각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본 세션을 좀 요약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스킬 베이스드
오르가니제이션인데요. 너무나 많은 단어죠. 스킬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잡 베이스드, 롤 베이스드 HR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잡과 롤의 개념은 좀 큰 개념이죠. 그런데 잡과 롤 베이스드 HR을 하다가 보니까 현재 지금 이런 빠른 변화를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쪼개야 됐다라는 게 바로 이 역량이었고 역량을 좀 더 쪼갠 게 바로 이 스킬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역량 베이스나 롤 베이스나 잡 베이스가 그동안 HR을 많이 지탱해 왔던 어떤 역할들이었는데 이 역할들이 어느 정도 이 최근의 변화의 속도에 못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쪼개는 개념인 이런 스킬, 마이크로한 어떤 컴피턴시 개념인 이 스킬이라는 개념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변화의 속도와 그리고 비즈니스의 속도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HR 전반적으로 지금 스킬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올해 WF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바로는 올해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일자리 예측을 했는데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6,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일자리 중에서 8,900만 플러스 6,900만 하면 전체 일자리 중에서 한 23% 정도 하는데요. 즉 5년마다 지금 직업이 23%, 25% 정도가 바뀌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올해 이제 ATD 5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직장인들의 스킬셋의 변화를 쭉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4분의 1가량, 25%가 변해 있더래요. 그리고 앞으로 2027년까지 추가적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25%가 더 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년 동안 25%가 스킬이 변했고 앞으로 또 추가 4년 동안 25% 스킬이 변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즉 한 12년이나 13년 동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스킬을 절반 정도는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또 보자면 저희는 이제 HR이다 보니까 HR인 측면에서는 우리 스킬만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죠? 네.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스킬도 다 절반 정도, 한 12년, 13년 동안 절반 정도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역량으로 그럼 충분하지 않아요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마케팅 기획 역량을 좀 한 가지 좀 들여다봐서 스킬별로 좀 나눠보면 마케팅 기획 역량 안에 다양한 스킬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문 광고 채널 선정이나 전단지 기획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점점 사라져가는 스킬이고 지속적인 스킬이 있는 반면 최근에 추가된 스킬이 있고 또한 최근 1, 2년 사이는 어떻죠? 챗GPT를 활용한 광고문구 제작이라든지 메타버스 홍보 캐릭터 기획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새로 반영된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역량이나 잡이나 롤은 겉모습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그 내부적인 스킬에서 엄청난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잡이나 롤 베이스드의 어떤 HR에서 스킬 베이스드 HR로 바뀌고자 하는 것들은 되게 명확하게 지금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최근 1, 2년 사이에 너무나 스킬에 대한 강조가 지나칠 만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HR 담당자라면 주목해야 되는 이런 트렌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하면 스킬의 확장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게 스킬 맵이라고 하는데 세일즈 매니저라는 어떤 직군의 스킬 맵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려봤더니 파란색의 이런 스킬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스킬 맵을 만든 다음에 현재 매니저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현재 매니저는 지금 전혀 다른 스킬 맵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런 스킬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은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을 이동시키고 새로운 후보자를 만났더니 새로운 후보자께서는 지금 채용 후보자께서는 이 갖춰야 되는 스킬 맵을 다 갖추고 있고 플러스 알파의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이 후보자는 스킬적인 측면에서는 뽑아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육성적인 측면에서도 만약에 이 세일즈 매니저 팀의 팀원이 이제 세일즈 매니저로서의 어떤 경력 경로를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스킬들을 장착시켜야 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잠재적 후보자가 파란색 스킬을 갖고 있다면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스킬들을 경력 경로 그리고 교육 경로로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킬이란 거는 HRD, HRM 이런 쪽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채용, 육성, 평가, 보상, 내부 이동까지 전반적인 HR 영역에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동안은 잡 베이스드 중심의 어느 HR에서는
결국 HR이라는 게 사람과 일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워크라는 걸 관리하는 건데 사람과 일을 관리할 때 중간에 매개체로 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잡 중심으로 항상 돌아갔죠. 예를 들어서 잡 디스크립션, 뭐 마케팅 기획자면 잡 디스크립션을 놓고 여기서 채용을 하고 이 채용한 사람들을 또 거기에 따라서 잡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고 또 잡에 맞게끔 평가를 하고 이렇게 잡이 사람과 일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작용을 했다면 지금은 어떤 기술의 발달 그리고 또 어떤 스킬로 쪼개는 어떤 그런 방식들의 발견들 때문에 결국은 사람과 일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데 사람과 일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스킬이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잡이라는 매개체가 더 이상 좀 소용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결국 사람과 일을 직접 연결시키는데 이런 직접 연결시키는 툴로서 스킬이 되게 훌륭하게 작용하고 있다. 결국은 과거에는 잡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기업에 모인 거는 일을 하려고 워크를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워크 중심으로 지금 스킬 베이스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잡과 스킬은 조직과 개인이 어떤 강점이 있을까라고 보면 어니스트형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어니스트형 후보자들이 오퍼를 그러니까 그 어니스트형의 오퍼를 수락한 이유가 1, 2위가 다 학습과 성장 내지는 경력과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잡오퍼를 수락한 이유가 대부분 어떤 보상이 가장 1순위였는데 최근에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과 경력의 성장, 학습과 성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학습과 성장, 경력의 성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스킬을 어떻게 갖추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은 2025년까지 거의 4억 명, 3억 7천 5백만 명이 리스킬이 필요한 상황이고 스킬 위기로 현재 기업에서 이런 스킬 쇼티지라 얘기를 하는데 스킬에 대한 채용을 못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수익 미실현 예상액이 거의 8.5조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있어서도 이 스킬을 빨리 기업 내부에 수급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성장과 경력성장 발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킬이라는 개념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잡과 파이프라인 중심이었다면 우리가 항상 만약에 HR 업무가 있다라고 하면 항상 유연하지 않았어요. 단조로운 경력 경로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면 그 HR팀에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팀장이 되는 이런 경력 경로 한 가지 경로만 제시가 됐다면 최근에 스킬 기반의 어떤 경력 경로라고 하면은 내가 HR 부서로 입사를 했더라도 마케팅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전사적인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서 되게 다양한 경로를 하면서 본인의 스킬을 개발하고 성장을 이루는 포트폴리오 중심의 그리고 일 중심의 워크 중심의 어떤 경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잡 베이스드나 롤 베이스드 같은 경우는 사람과 직무, 사람과 잡을 연결시켜주는 공급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잡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딱 이러잖아요. 제가 TO는 몇 명이 필요하고 인건비는 얼마고 뭐 활용 가능성은 어떻다 이렇게 이 잡을 중심으로 항상 이루어졌다면 스킬 베이스드 오르가니제이션은 결국 사람과 일뿐만 아니라 사람과 프로젝트, 사람과 태스크, 과업을 다 매칭을 시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고 결국 내부 조직에 의한 인원만 매칭시키는 게 아니라 이 스킬을 가진 외부 조직의 인원들도 같이 매칭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스킬은 건데 여러분들 HR 업무를 하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스킬 텍소노미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역량이 있고 스킬이 있고 서브스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성들을 어떻게 위계 구조를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가장 위쪽에 뭐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면 서브스킬은 뭐 경청 스킬, 서브 스킬은 뭐 적극적인 액티브 리스닝 이런 식으로 스킬의 어떤 위계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스킬의 위계 구조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에 따라서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통합시키고 또 객관화시킬 거냐라는 이슈가 있고 두 번째 또 한계는 뭐냐면 이 레이팅 이슈입니다. 스킬들을 누가 평가하고 어떻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한계들을 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반적으로 스킬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지금의 비즈니스 변화 상황을 잡이나 롤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 노력하면서 스킬 베이스드 오르가니제이션이 발전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채용 표준으로서의 스킬인데요. 결국 잡 베이스드, 잡 중심의 어떤 그 HR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학벌이었어요. 학위나 학벌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이 이 잡 타이틀과 비슷한 과명을 가지고 있어요. 뭐 마케팅학과 아니면 뭐 물리치료과, 그다음에 간호학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잡 타이틀을 가진 전공을 가지고 있어서 학위라는 거는 과거에 잡 베이스드 HR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이제 발표한 건데요. 퓨처 오브 리크루트란 리포트에서 발표한 건데 링크드인의 이제 채용 공고들을 다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4년제 학위를 제외한 채용 공고가 어느 정도나 되냐 이제 추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2021년에 이제 벌써 15% 정도가 됐고요. 미국 전체에서. 그리고 불과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이게 또 5%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지금 채용 공고 5건 중에 하나는 4년제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채용 공고가 뜨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4년제 학위를 제외하고 어떤 걸 넣고 있다? 네, 바로 스킬입니다. 스킬 기반의 잡 포스팅이 작년보다 40% 정도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과거의 잡 베이스드 HR에서는 학위가 중요했지만 스킬 베이스드 같은 경우는 이 스킬을, 실질적인 스킬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세션이었어요. 아직 18% 정도만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60%의 고용주는 학위 때문에 채용을 좀 거절한 경우에 경험이 있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킬의 텍소노미, 다양한 스킬 기반의 시스템의 어떤 통합 이슈도 있고, 다양한 스킬과 관련된 언어들의 통합 이슈, 그리고 분산되어진 스킬 데이터, 그리고 스킬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인사이트의 문제들이 아직 한계로 드러나는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하게 접근 방법을 높이면서 이 스킬에 대한 부분을 더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HR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기업들은 많이 지금 스킬 베이스드 오르가니제이션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딜로이트, GA, IBM, MS 등등 할 것 없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스킬에 대한 스킬 베이스드 오르가니제이션이 미래 조직의 모습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스킬 기반으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채용도 하고 있고 업스킬링, 리스킬링, 경력 개발, 그리고 내부 이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킬 베이스드 HR, 스킬 베이스드 오르가니제이션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I 파워드 HR인데요. 결국 아까도 제가 162개 세션 중에서 109개나 AI 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AI가 결국 AI 에브리웨어 해가지고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망할 거다라는 것처럼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HR도 결국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I에 대한 단어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올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작년도 이제 11월에 생긴 아마 챗GPT, 생성형 AI의 어떤 열풍 이런 것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HR 솔루션들이 진화를 하는데 과거에는 기존의 뭐 LMS나 HCM 플랫폼에다가 AI를 얹혔다면 지금은 아예 같이 만들고 있다. 지금 1세대 이 AI 솔루션들은 AI와 플랫폼을 같이 AI 빌트인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 잘 나가는 기업들 2세대 시스템들은 AI 위에다가 그냥 시스템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은 AI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AI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냥 시스템을 얹히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고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뭐 에이폴드라든지 비지어라든지 그로토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정말 최근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모습들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만약에 저희가 LMS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휴넷에서 LMS를 만든 다음에 여러 고객사분들을 모셔놓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거나 또 데이터 모니터링 분석을 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데이터, 뭐 휴넷이든 아니면 외부 데이터든 아니면 기업의 데이터든 CRM의 데이터든 HCM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이런 판 위에다가 요 위에다가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위에 시스템을 만들면서 인사이트 또한 되게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만들어지는 AI 기반의 플랫폼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AI는 전 분야에 걸쳐서 HR 전 분야, 채용, 경력 이동, 조직 설계, 교육 보상, 직원 경험까지 모든 분야에 쓰인다는 겁니다. 아마 저 사전에 질문을 주셨는데 채용 외에도 쓰이는 분야가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채용 이외에도 다 쓰인다고 보시면 AI는 결국은
HR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HR을 오그먼트한다. 그러니까 증강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증강시키는데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채용은 맞아요. 채용은 맞는데 채용을 중심으로 점점 퍼지고 있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보상, 리더십까지 AI가 전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거에는 기존의 HR 시스템에 플러스 AI를 얹혔다면 계속되게 반복되는 얘기죠. AI 위에다가 솔루션을 얹히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HR에서 AI를 활용하는 것들이 거의 2.5배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미국에서는 이 원칙들을 정하면서 좀 하는 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AI의 목적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그멘티드, 그러니까 즉 증강시키는 거다, 증가시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데이터와 인사이트는 AI 거가 아니라 AI를 만든 사람의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목적이나 그리고 투명성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 시스템, AI 시스템 항상 투명하고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제 CH 최근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챗GPT를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 이미지도 생성하고 영상도 생성하고 음악도 생성하고 다양한 걸 생성할 수 있는 AI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생성형 AI가 과연 CHRO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면은 한 8에서 22% 정도 구성원당 인당 비용이 더 낮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35% 정도는 생산성이 증가할 거라 얘기를 하고 있고 45% 정도의 데이터로부터의 인사이트가 증가할 거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와 인간의 협업이 HR과 AI 협업이 중요한데 AI 기술은 어떤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면 사람은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감정 능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역량을 제공하고 둘 사이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HR 시스템이나 HR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통찰력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AI가 등장한다고 해서 생성 AI가 등장한다고 해서 HR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런 AI 새로운 기술들과 HR이 어떻게 협업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세션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기는 IBM의 오케스트레이트라는 이제 사이트인데요. IBM의 왓슨이라는 엔진을 가지고 오케스트레이트를 해서 RPA를 좀 자동화시켰던 HR 업무의 RPA를 자동화시켰던 그런 사이트를 좀 보여줬던 사례인데요. 처음에 IBM에서 챗봇을 런칭했을 때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을 목표로 했대요. 그런데 첫 번째 런칭 첫 해에는 생산성이 오히려 한 35% 줄었대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35%가 증가한 생산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발전 과정에서는 이제 API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었고 최근 상황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로 가능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스로 코칭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발전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챗봇은 이렇게 예상하는데 초개인화된 완전 1대1 맞춤형된 그런 챗봇으로 진화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교육에서도 챗봇을 많이 쓰는데 컨시어지에서 인텔리전스 튜터로 바뀌고 있거든요. 결국 단순한 안내자, 챗봇 자체가 단순한 안내자에서 인텔리전트 튜터로 변화하는 과정. 마찬가지로 지금 IBM의 챗봇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단순한 안내자에서 점점 인텔리전트 튜터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시연을 했던 부분인데요. IBM 왓슨 오케스트레이트라는 사이트인데 스킬을 자동화시켜주고 이거를 팀의 업무를 줄여준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채용 요청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오스틴 지역에 있는 어널리스트를 채용하는데 채용 요청서를 작성한다라는 것도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일이 많은데 여기다 이제 입력을 시키면 왓슨에게 물어보면 기존에 있는 걸 가져올 거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걸 가져와요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리스트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채용 요청 데이터를 편집해야 될 부분이 딱딱 나와요. 그러면 편집해야 될 부분만 편집하고 저장을 하면 채용 요청서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채용 요청서가 생성이 되면 뭐가 필요하죠? 이제 직무기술서가 필요하잖아요. 직무기술서도 이제 채용 요청서에 따라서 직무기술서를 생성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왓슨이 직무기술서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주고 거기에 편집을 한 다음에 바로 저장하면 직무기술서가 완성되는, 즉 이거를 통해서 HR 담당자의 업무가 30분 정도 절감됐대요. 이제 저희가 직무기술서랑 채용요청서까지 만들었으니까 뭘 하면 되죠? 네, 채용공고를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채용공고를 생성해내고 그 직무기술서와 채용요청서를 바탕으로 채용공고를 생성해내고 이걸 이제 링크드인에 등록시킨 거예요. 그리고 링크드인에 등록시키면 이걸 이제 인디드라는 사이트, 미국의 채용 사이트로 유명한 인디드라는 사이트에도 알아서 등록해줘라고 부탁을 하면 얘가 알아서
등록을 할 때 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요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링크드인과 인디드라는 사이트에 등록이 되는 거죠. 이제 후보자가 이제 이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고 이제 인터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스크린을 한 다음에 후보자 4명이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 일정을 수립하는데 인터뷰 일정 잡기가 기존에 이제 관리자들이 가능한 일정을 쭉 리스트를 하면 이 IBM 왓슨이 그 채용 후보자들이랑 직접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챗봇으로 대화를 한 다음에 인터뷰 일정을 확정시키면 인터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라고 이제 메일을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자들이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궁금한 게 회사의 어떤 육아휴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이 왓슨에다가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왓슨에다가 물어보면 회사에는 이런 정책이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채용 후보자 응대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채용 요청서 등록, 채용 공고까지 가는 업무가 상당히 매뉴얼한 업무가 많은데 IBM의 오케스트레이트를 활용하면서 채용 건당 3.5시간을 절감했고 결국 이 기업에서 한 200건 정도를 채용한다고 하면 연가도 한 700시간 정도를 절감하는 거고 채용 담당자가 한 4명이다라고 하면 2,800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BM 오케스트레이트는 또 다양한 부분에 쓰이는데 채용 프로모션 업무에서도 이제 적용을 했대요. 그래서 채용 프로모션 업무가 뭐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해가지고 채용 후보자를 이제 끌어모이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학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업무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업무가 부담스러웠대요. 이런 부분은 이제 IBM 오케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좀 자동화시켰던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네, 답변 감사하다고 말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 채팅창에 올리면 제가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답변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운영 업무에서의 적용인데 학습 이벤트를 관리자들은 상당히 교육 운영에 따른 매뉴얼 업무가 되게 많죠. 과정 홍보해야 되고 메일 공지해야 되고 운영 관리하고 결과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도 이제 그 간단하게 IBM 오케스트에서 좀 자동화를 시켰던 사례였어요. 그래서 교육 운영 담당자 업무에 한 6,000시간을 절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IBM 임직원 같은 경우도 실제 과정을 신청할 때 교육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메일 봐야 되고 되게 불편했었대요. 근데 이것도 좀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자동적으로 뭐 수강 신청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자동화시켜서 2,000시간을 IBM 직원의 수강 신청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2,000시간 정도 전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HR에서 AI 활용의 팁은 뭐냐라고 하면 좀 이 세션에서 되게 강조했던 건 좀 오픈이었어요. 결국 AI는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폐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결국 다양한 데이터를 오픈해서 생태계 기반으로 마련해주면 되게 좋다라고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결국 투명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AI를 활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큰 목표고 타겟된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어떤 자동화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이 섹션은 이제 결국 생성형 AI가 과연 잠재력이 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섹션이었는데 결국 아직도 이제 AI나 생성형 AI 모두 다 스타트 단계인 것 같아요. 단지 5% 정도만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절반 이상의 HR 리더들은 생성형 AI를 도대체 HR이 어디다 쓸지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성형 AI가 지금 최근 등장한 기술이고 아직 1년이 안 된 기술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기술 중에서 가장 신기한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워크에 들어오는지, 어떻게 HR에 들어올지 대한 것들의 어떤 재창조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생성형 AI는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강력한 일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거다라고 HR 리더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결국 AI가 서포팅하는 HR 4가지 영역인데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HR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이었고 결국 AI를 적용할 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결국은 잡을 대체하는 게 아니다. 결국 잡을 쪼갠 태스크들을 대체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 AI가 뭐 간호사다. 그러면 간호사를 전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 업무 중에서 태스크 단위로 쪼갰을 때 그 태스크의 뭐 30%, 태스크의 40%를 대체하는 게 AI다라는
불리는 부분이 있고, 휴먼 터치를 AI는 사람을 위해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휴먼 터치를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AI를 통해서 휴먼 터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력들을 바라볼 때 당신을 위해 일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AI를 통해서 다 이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인력들을 봐서 하나의 풀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가이드 그리고 변화 관리를 도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HR 테크 중에서 어디를 투자할 거라는 그런 세션인데요. 스테이시 해리스의 어떤 리서치, 사피엔트 리서치라고 하는데 이 발표 자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 봤던 거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채용, 교육, HR, 애널리틱스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쭉 나온 그런 사례인데 올해 이제 좀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이 1순위가 됐고 그다음 채용 그리고 복리후생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한 단계 더 올라왔죠. 복리후생. 그러니까 채용, 교육, 채용, 복리후생 수 좀 바뀌었고 이런 부분이 최근에 결국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적 차원, 성장과 발전의 차원을 되게 중시하는 이런 MZ세대 중심의 문화다 보니까 교육과 채용이 좀 한 단계씩 올라간 그런 분야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HR 애널리틱스 관련해서는 조금 대기업 중심에는 2위를 되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조금 아래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특성이다라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HR 테크에 대한 투자는 늘리겠다가 41% 정도로 앞으로 계속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AI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한 12% 그리고 1에서 3년 정도 내로 활용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19%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작년 대비 AI를 활용하겠다는 기업이 33% 정도 성장한 수치래요. 그래서 AI나 스킬이나 지금 생성형 AI나 다 스타트 단계인데 누가 더 잘 활용하냐 누가 더 잘 적용하냐에 따라서 HR의 수준은 상당히 많이 벌어질 거라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AI와 스킬 그리고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탤런트 인텔리전스인데요. 마찬가지로 AI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탤런트 인텔리전스의 정의는 인재 관련해서 내부 및 외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업의 프로세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수집 분석과 통해서 HR의 실행이나 운영 그리고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탤런트 인텔리전스의 딱 초반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직업이라든지 경제환경, 스킬, 자격, 컨텐츠, 산업, 성과 정보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시킨 거예요.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은 다음에 이 탤런트 인텔리전스 어떤 풀에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HR의 실행과 운영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탤런트 인텔리전스에 포함되는 것들은 인터널한 HR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 시스템 그리고 HR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시스템까지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스킬 정보, 경험 정보, 교육 정보, 뭐 러닝 히스토리 정보 이런 것들의 정보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거죠. 취합 및 분석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탤런트 인텔리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탤런트 인텔리전스를 좀 활용했던 사례들을 좀 보면 IBM의 이제 블루 매칭 사례는 IBM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졌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는 이슈가 있는데 결국은 IBM의 이직을 원하는 사람을 다른 기업에 뺏기느니 그러면 내부에서 좋은 자리를 찾아주자, 내부 이동을 찾아주자라는 프로그램이었고 이게 그래서 블루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성원이 회사를 나가겠다라고 하면 관리자한테 이제 데이터가 떠가지고 이런 쪽에 경력 코칭을 하고 너가 IBM 내에서 이런 쪽으로 한번 부서를 이동해 볼까라고 코칭을 하게 만들어줬던 시스템을 이제 탤런트 인텔리전스 아니면 피플 애널리틱스 같은 데이터들이 지원해줬던 그런 사례였어요. 이랬더니 4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500여 건의 이제 매칭 현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직률을 2%나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wC 같은 경우는 12개월 내에 이직을 예측하고자 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제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또 PwC는 이제 컨설팅 회사다 보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아봤대요. 그래서 IB 리그의 사람들을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채용에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것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결국 데이터를 돌려서 분석해 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향후에는 IB 리그 중심의 채용 정책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산 배분을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탤런트 인텔리전스라는 부분을 지원하는 플랫폼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또 되게 핫한 플랫폼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비지어와 에이폴드 AI라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탤런트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비지어의 주요 기능들을 보면 이렇게 퇴사자의 퇴사 이유 및 성과자별 리텐션율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학습과 성과의 연계 분석, 그리고 직원 몰입의 상태라든지 서베이 분석들을 확인할 수 있고 채용률이라든지 채용 현황들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에이폴드라는 회사인데 에이폴드 회사도 2016년에 이제 설립을 했는데 현재 기업 가치가 2조가 넘어가는 그런 회사로 완전 성장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기능들이 어떠냐면 스킬 기반의 어떤 구직자 매칭 시스템, 스킬 관리 및 경력 개발, 경로 모형 제공, 그리고 조직 내 어떤 탤런트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것들의 관리 분석, 그리고 조직 내 다양성에 대한 관리 대시보드 이런 식의 다양한 분야에서 탤런트의 인텔리전스를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막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비주얼한 사이트를 이용해서 EA 스포츠에서 실제 활용했던 사례인데요. EA 스포츠에서는 HR 담당자들이 분기별, 주별, 반기별 이런 인력 관련 리포트를 쓰는 업무가 상당히 많았대요.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통합시키고 비주얼한 사이트를 플랫폼을 도입해서 비주얼한 플랫폼 플러스 이제 워크데이라는 플랫폼을 쓰고 있었는데 그 플랫폼과의 데이터를 연동시켜서 자동적으로 인력 관련 보고서가 생성되도록 만들었고 이는 HR 담당자 업무에 한 24주 정도의 노동력 전략을 효과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퓨처 오브 워크인데요. 결국 HR이 사람도 변하고 조직도 변하고 있지만 HR이 관리하는 영역이 바로 이 워크라는 거잖아요. 워크도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일은 where, when, how, who, why까지 모든 면에서 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냐,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where,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코로나 이전에 재택근무 비율이 한 6%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 시절에는 재택근무 비율이 확 올라갔죠. 35%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2023년에 다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럼 과연 몇 %까지 줄었냐라고 봤더니 한 8%밖에 안 준 거예요. 지금 현재 재택근무 비율이 27%예요. 결국은 재택근무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되게 일반화된 시대가 돼버린 거죠. 결국 그 사무실에서만 근무했던 웨어의 입장이 어디서 우리가 근무하냐, 어디서 일을 하냐라는 측면이 이제 재택근무와 사무실이 공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그럼 언제 일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어싱크로너스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있는데 결국 싱크로너스, 우리는 다 모여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일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비실시간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모든 디지털 플랫폼들의 발달로 인해서 비실시간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함께 모여 동일한 시간에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공하고 다양성을 향상시키겠죠. 대신에 되게 명확히 정의된 결과물이 있을 때만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전체 근로자 중에 92% 정도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방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과거에는 잡 베이스로 일을 했다면 지금은 스킬 베이스로 일을 한다는 거죠. 결국 많은 조직들이 잡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직이 93% 정도 되고요. 다만 현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조직은 20%인데 확실하게 스킬 기반의 어떤 업무로 바뀌겠다라는 것들의 방향은 잡았지만 현재는 아직 기초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일하는 것도 바뀌고 있는데요. 결국 조직 내부에서 일하는 비율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보면 30%의 워크포스는 채용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 일이 진행된다는 거죠.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나 어떤 자동화 등으로 인해서 점점 더 외부의 생태계를 활용하는 일의 방식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생태계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관리할 거냐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결국 노바티스 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인력은 우리 기업에 있는 인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비즈니스 전략을 수행하는 누구나, 누구나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누가 일하는 거에서 이제 과거에 임직원 중심이었다면 임직원 플러스 생태계까지 관리해야 되는 어느 HR의 역할, 그리고 일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why, 일하는 방식도 왜 일하냐, 일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최근 MZ세대의 등장으로 상당히 많이 일의 목적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성장, 유연성, 선택, 통제 가능한 삶, 자율성, 신뢰인데요. 이런 요소들이 과거의 어떤 보상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13,000명 대상의 채용 후보자들이 말하는 최근 일자리를 떠났던 이유에 대해서 설문했더니 발전의 기회를 볼 수가 없어서가 59%, 보상에 문제가 있어서가 23%입니다.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MZ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상보다는 어떤 발전의 기대, 개인의 성장을 되게 중시하는 이런 부분이 성장과 유연성이 상당히 보상보다 중요한 가치, 일의 이유로 부상하고 있는 게 최근 어떤 변화의 흐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일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조직도 변하는데 HR이 기존의 인력 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디지털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고도화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결국 디지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HR은 더 중요한 업무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RPA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생성형 AI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가 HR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는 HR 셀프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자동화된 프로세스, 실행 및 운영 업무, 전략 분석 업무 중에서 결국 자동화된, 지금 디지털에 맡기는 것들은 범위가 좀 적고 실제 HR 담당자가 실행 및 운영 업무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전략 및 분석 업무에 대한 포션이 좀 작다면, 앞으로 HR, 디지털과 결합된 HR의 역할은 그 서비스 플랫폼과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리고 실행 및 운영 업무가 점점 줄어들고, 여기에 따른 전략적 분석 업무가 많아지고, 여기에 우리가 항상 HR이 바라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역할까지 늘어나는 거죠. 결국 보다 중요한 업무로의 HR이 이동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현재 HR 셀프 서비스나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점점 영역이 높여지면서 전체적인 포션을 보면 어떻죠? 전체적인 포션은 전체적인 HR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 HR의 미래의 역할은 변화 관리, 현재 HR 실행과 운영 업무 중심이 아니라 변화를 관리하고 코치자, 컨설턴트 역할, 그리고 문화를 구축하는 업무를 해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EX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 구성원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최근에 구성원의 경험들이 되게 중요해서 작년도 HR 테크의 핵심 이슈가 바로 EX였거든요. 근데 EX를 넘어서서 어떻게 개인화된 직원 경험을 만들 거냐라는 것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 경험의 정의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조직 내 접점을 통해서 그들의 여정 속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인식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이콥 모간의 이제 직원 경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오시면, HR 담당자분 읽어오시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요소로 나누고 있는데, 크게 직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피지컬 워크플레이스, 물리적인 요소, 그리고 테크놀로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역할들이 물리적 환경, 테크놀로지, 문화인데, 제가 지금 이 장표가 1시간 강의인데 100장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셔도 되는 거는 지금부터 조금 넘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제시를 하는 곳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각각의 직원 경험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AI는 직원 경험도 많이 바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챗봇을 통한 경험도 이제 새로운 경험으로 등장할 거고, 업무의 자동화도 되게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성형들, 이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한다든지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한다든지 이런 경험들도 하나의 상당히 큰 직원 경험으로 등장하는 거죠. 네. 책 이름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직원 경험이란 책입니다. 제이콥 모건이 쓴 책이고요. 괜찮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번역돼서 직원 경험이란 책입니다. 네. 그리고 코파일럿, 지원 도구들, 웰빙, 학습, 리더십 등,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때 코파일럿이 이제 같이 도와주는 역할이죠. 보조, 조종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경험들이 되게 많아질 거고, AI는 이런 경험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인프로이 익스피리언스의 어떤 긍정적인 경험들은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를 늘려서 전체적인 기업 성과를 늘린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EX라는 게 왜 중요해졌냐라고 하면, 과거의 어떤 공장 중심, 회사의 자원이 공장이 되게 핵심 자원인 경우는
공장이 잘 네. 네네. 마지막에 키워드 8개를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공장 중심의 사회, 비즈니스 시대는 공장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ERP가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결국 이제 고객 비즈니스 옮겨가면서 CRM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서비스 업종이 되게 많아지면서 서비스 산업 중심이 되면서 결국 서비스라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 직원들, 구성원들이잖아요. 결국 구성원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EXP, 결국 CRM이 아닌 다른 플랫폼인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인 EXP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시스템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대 HCM 이런 회사라고 얘기하는데 셉이라든지 워크데이, 서비스나우, 오라클, ADP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 EXP라는 것이죠. 그래서 EXP가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EX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라고 하면 그게 3단계로 EX를 이제 HR 단원제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3단계로 구성이 되는 게 좀 일반적인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페르소나를 정한 다음에 이 구성원 페르소나에 맞게 구성원 저니 맵을 만들어요. 저니 맵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저니 맵 중에서 모멘트 된 메탈, 중요한 순간을 딱 선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인터벤션을 가하면 되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로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결국 구성원 페르소나는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몇 개의 페르소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함된 게 GAOM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인 정보, 그다음에 어빌리티, 그리고 구성원의 어떤 목표라든지 관심 분야, 그리고 모티베이션, 어디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받는지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좀 페르소나를 정리를 한 다음에 이 페르소나가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한번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목표가 있고 터치 포인트는 뭔지 한번 쭉 나열해 보는 이렇게 구성원 전이 맵을 구성한 다음에 구성원 전이 맵을 구성했다면 이 전이 맵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멘트 메터 중에 10가지 정도의 중요한 모멘트를 얘기하는데 기업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러닝 전이 맵 속에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면 이렇게 지금 페르소나를 정한 다음에 전이 맵을 쭉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지금 빨간색 표시가 이제 모멘트 된 메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분은 이제 성장이 필요해요. 성장이 필요한 모멘트가 있고 이 모멘트에서는 어떤 걸 맞춤형 직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혜택을 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MS에 대해서 MS가 모멘트 된 메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아미 콜맨이라고 MS의 부사장이 직접 나왔다 했던 세션인데 사티아 나델라 회장 부임 이후 성장 마인드셋을 상당히 강조했대요. 그래서 누구나 무엇이든 개발할 수 있으며 지적 능력은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은 열망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는 완성을 위한 필수 요소다. 이런 어떤 핵심 가치로 계속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MS에서 이렇게 이 가치를 통해서 문화를 구축해 나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이 직원 경험을 향상시켰냐라고 하면 결국 직원의 의견들을 듣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탤런트 인텔리전스화 시켰다는 거죠. 어떤 메일의 신호라든지 직원들의 신호, 피드백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어떤 서베이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통합시킨 다음에 그래서 이 가설이나 분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게끔 직원 경험을 향상시키는 되게 행동들을 많이 실행들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던 세션이 있어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도그마보다 위에 있는 게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규정보다 위에 있는 게 데이터. 그 데이터 중심으로 직원 경험을 되게 강화시켰다라고 얘기했던 세션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기존 리서치의 결과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새로운 리서치의 결과 3가지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3가지 가장 중요한 순간이 팀의 응집성을 강화할 때, 팀워크 활동 프로그램을 할 때, 그리고 새로운 역할과 회사와 팀의 온보딩을 할 때,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좀 직원 경험에 중요한 모멘트된 메터라고 얘기를 이제 발견해낸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팀워크 활동이라든지 온보딩 경험의 개선, 그리고 프로젝트 시작 시 그라운드렐의 설정 등의 어떤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같이 HR 부서에서 지원해줬던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는 조시버신닷컴에서 발표한 건데요. 크게 직원 경험의 효과가 큰 영역에 대해서 6가지 영역 24개로 정리한 그런 그 장표예요. 그래서 크게 직원들이 직원 경험에 좀 그 긍정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의미 있는 일, 경영과 지원, 긍정적인 일터, 건강과 웰빙, 성장과 기회, 조직 신뢰
요 각각의 6개 분야에 4개 정도를 나눠서 24개 분야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리서치를 한 결과 이렇게 진한 색으로 표시된 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라는 영역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DEI와 소속감을 강조할 때, 그리고 회사의 미션과 목표를 정확하게 할 때, 투명성을 강화할 때,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릴 때, 이럴 때 직원 경험에 긍정적인 효과가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키워드는 탤런트 어퀴지션인데요. 채용 분야입니다. 채용 분야인데요. 결국 채용도 마찬가지로 AI가 모든 걸 바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 기반 소싱이라든지 스킬스 텍소노미, 탤런트 마켓플레이스, 내부 이동, 직무 위계 분석, 스킬 기반 분석 등등 채용의 세부적인 모든 업무에도 마찬가지로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에서는 채용 시스템이 크게 6단계, 7단계 이렇게 나뉘는데요. 채용 시스템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AI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채용에서 가장 AI가 많이 활용되는 분야예요.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올리비아, 텍스티오, 그러니까 올리비아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텍스티오라는 사이트는 그 직무기술서나 채용 요청서 있잖아요. 직무기술서를 쓰면 이 직무기술서를 AI가 그 사람들, 구성원들에 맞춰서 바꿔줘요. 적합한 단어로, 좀 더 매력적으로. 그리고 파이매트릭스라는 사이트는 우리가 이제 시험 같은 걸 보잖아요. 그 인적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직무 평가를 보는데, 이거를 모바일로 아니면 PC 기반으로 게임 기반으로 풀게 하는 그런 사이트고요. 여기는 하이어뷰라는 사이트인데 면접을 실시간으로 보게 한다든지 면접을 좀 지원해주는 사이트인데, 뒤쪽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채용과 관련된 시스템은 크게 내부 시스템과 외부 에코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채용 담당자들은 거의 테크 관련해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게 거의 51%가 될 정도로 채용에 대한 AI 투자, 테크 관련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결국 채용이 크게 4가지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결국 챗봇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올리비아라는 챗봇인데요. 패러독스사에서 만든 챗봇입니다. 챗봇 기반의 채용을 지원하는 사이트, 챗봇인데요. 맥도날드에서 실제 진행했던 사례인데, 채용 후보자 응대, 채용 공고 안내, 인터뷰 일정 잡기, 그 다음에 채용 후보자의 어세스먼트까지 챗봇이라는 완 채널로 다 이루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제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시즌 때 엄청나게 메일과 그 다음에 전화를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맥도날드의 채용 담당자의 업무의 60%를 경감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좋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채용 시즌에는 채용 후보자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전화를 해도 채용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아요. 너무나 전화가 많이 울려대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죠? 24시간 일주일 내내 답변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채용 후보자들의 이 기업에 대한 경험도 높아지는 거죠. 최근에 많이 확장되고, 이거는 이 페덱스사인데요. 똑같이 올리비아라는 챗봇을 활용한 사례고, 채용의 기본적인 응대인데 조금 더 지정해가지고 페덱스에 있는 각 직무별로까지 응대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직무별로 클릭을 하면 직무별 선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직무별 업무의 어떤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도 챗봇으로 다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킬 기반의 채용,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킬 기반의 인재 육성, 스킬 기반의 어떤 내부 이동도 많이 하지만 스킬 기반의 채용도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 채용적인 측면에서는 스킬을 거의 99% 넘어가죠. 스킬을 활용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다만 스킬과 관련된 변화 관리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또 배리어가 되고, 그리고 장애물이 되고, 스킬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38%. 되게 많은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지금 연구하고 지금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채용 마케팅의 증대가 또 하나의 특성인데요. 채용 쪽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결국 쇼티지 오브 탤런트라고 해서, 지금 현재 베이비 부모들이 막 퇴사하고 MZ세대가 그리고 최근에 생산 가능 인구가 막 저하되면서 탤런트가 되게 부족 현상이 되게 심해지고 있고요. 또한 이 탤런트들도 입사를 하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막 퇴사라는 대퇴사의 시대가 되고,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라서 이 산업적인 요구도 상당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채용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채용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16% 정도만이 채용 마케팅 담당자가 있고, 아직까지 CRM 시스템, 채용과 관련된 홍보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정도고, ATS라고 부르는 어떤 채용 스크린이라든지 좀 AI를 활용한 채용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이 현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용 업무에서도 되게 AI를 활용하는 것들이 가장 많은 분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9%의 기업이 AI의 솔루션에 투자하거나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에 42%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죠. 근데 아직까지 AI는 간단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율, 그래서 AI로 방향을 잡고 있고 스킬과 똑같이 방향을 잡고 있고 하지만 아직 활용하거나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은 아직 적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어뷰라는 이제 가상의 온라인으로 하는 면접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채용 설정을 가상의 비서를 통해서 이제 채팅을 하면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면접 질문을 쭉 생성해줘요. 면접을 보다가. 그리고 일정 관리도 자동화 해줄 수 있고, 인터뷰 게임 기반 평가도 할 수 있고, 면접 및 채용 진행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녹화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아무래도 8천만 건 이상의 인터뷰와 2억 건 이상의 채팅 대화가 누적되니까 데이터들의 합리성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면접관이라든지 채용 후보자들의 어떤 공정한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계속 붙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키워드는 리텐션과 인게이지먼트인데요. 결국 아까 대퇴사의 시대, 그리고 뭐 콰이어트 키팅, 조용한 그만두기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업무 시간 외에 메일도 안 받고 이런 콰이어트 키팅 현상, 틱톡에서 난리가 났던 현상이죠. 그리고 번아웃 비율도 2019년에 한 번 정도 번아웃 비율이 있는 사람이 63%인데 지금 2022년에는 81%까지 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를 입사를 하더라도 계속 퇴사가 너무 많은 시대. 결국 전체 근로자 수의 월 평균 퇴사율이 2.7%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는 지난 30년 동안 평균 1.3%의 거의 2배 이상이래요. 결국 100명 정도인 회사면 30 몇 명 정도가 1년에 그냥 퇴사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말 HR적으로는 되게 부담스럽죠. 퇴사 절차도 다 밟아야 되고 또 이 퇴사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채용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몰입이 안 되고 있고 또한 또 번아웃 비율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핵심 인재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들을 인게이지먼트, 몰입시키냐가 상당한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듣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들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몰입시키기 위해서 직원의 의견을 듣고 분석과 실행하는 방식의 어떤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커스 앤 렐리스의 사례만 좀 말씀드리면 퍼세틱스라고 이제 리스닝 테크라고 하거든요.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좀 성과를 봤던 사례인데요. 이 레스토랑이 한 2016년에 업계 평균보다 한 150% 높은 이중률로 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려고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데이터화 시키다 보니까 90일 내로 90일을 넘어가면은 90일이라는 고비를 넘기면 1년 이상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103배나 높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데이터를 뽑아내서 90일 내로 다양한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3번 정도의 인터벤션이 들어갔는데 10일자 될 때 어떤 HR적인 그런 실행 그리고 30일, 75일 기준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각 직원의 여정에 맞게끔 다양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되게 효과를 봤다라는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웰빙이라는 부분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웰빙 플랫폼의 4차원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어떤 재정 지원 이런 거에 중심에 있다면 신체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고 정신 건강 그리고 소셜 커뮤니티까지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전반적인 웰빙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벤더 업체, 솔루션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가지 영역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특징적인 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정신건강을 지원해서 이제 EAP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이 EAP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VR로 바꿔버리는 케이스예요. 한 100가지 정도의 상담 시뮬레이션이 있대요. 이러면서 일단 사람과의 상담하는 거부감도 줄이고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까지도 이제 데이터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버진퍼스라는 회사인데 건강 관리를 아예 체크해 주는 거예요. 지원자에 의해서 밴드를 달아줍니다. 밴드를 달아주면 이 직원의 수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개인 정보를 유지하면서 수면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 건강 관리를 직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운엄이라는 회사가 좀 대표적인 웰빙 회사인데 재정 지원, 휴가 지원, 정신 건강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플로이 그로스와 인터널 모빌리티인데요. 임직원의 성장과 그리고 내부 이동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L&D, 우리 HRD도 싹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컨텐츠 추천이라든지 캐릭터 비디오 생성, 인공지능 기반의 퀴즈, AI 기반의 티칭 어시스트 등등의 모든 영역, L&D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AI가 활용된다라는 거고요. 이 세션은 아마도 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탤런트 헬스 지수를 좀 했던 코너스톤의 부분인데 크게 탤런트 헬스 지수에는 스킬 전략, 컨텐츠 전략, 내부 이동, L&D, 문화 및 테크놀로지 성과 관리, 데이터 분석 보고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HRD, L&D를 되게 잘 하려면 이런 7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만들었던 세션이고 각각의 리서치 결과들을 쭉 얘기했던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각각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MZ세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베이비붐은 1순위가 보상인데 MZ세대는 성장과 발전의 기회예요. 이러다 보니까 L&D, HRD가 너무나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결과를 보더라도 성장과 발전의 기회 제공은 구성원들을 유지시키는데 리턴 순비율을 34%더 높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77%의 L&D 프로페셔널들은 되게 구성원 몰입을 시키는데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을 몰입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우리 L&D, HRD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이게 스킬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결국은 학습과 커리어를 연결시키는 가장 강력한 툴로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만약에 교육을 시킬 때 저도 이제 그 HRD만 거의 25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이스 투 노우라고 답변한 적이 많았어요. 배워두면 좋은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근데 결국 구성원들은 뭘 원하냐면 원 투 노우가 되잖아요. 이 경력과 연결. 구성원들이 진정 원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 경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력과 어떻게 교육을 연결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스킬이라는 게 강력한 툴로 작용한다는 거고 결국 자신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설문했을 때 사람들은 L&D나 이런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만 상위 4가지가 다 경력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력을 더 늘려줄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경력과 스킬을 연결하는 게 바로 경력과 학습을 연결하는 게 바로 이 스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직원 내부 이동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스킬 기반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은 새로운 일을 외부에서 찾는 것보다 내부에서 찾는 게 더 쉽다고 얘기하는 게 50%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을 찾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이동 경로를 다양하게 제공하는데 그거의 그 요소가 바로 이제 스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킬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스킬 스택이 이 정도 있으면 절로 이동할 수 있어라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또 내부 이동, 조직 발령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커리어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큰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로트란 대표적인 사이트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거 싶은 거는 뒤에 문 실장님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무리할 건데 결국 우리 HR 테크 자체가 매뉴얼하고 일반 관련부가 많은 부분을 대행해주고 그리고 대신 해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영역의 HR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질문이 왔는지 확인하고 지금 3분 정도가 넘었는데요. 직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챗GPT와의 AI 툴이 있나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 치시면 음악도 뮤직쟁이라든지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클론 스튜디오라든지 미드전이라든지 이미지 생성하는 여러 가지 생성형 AI 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했던 게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AI가 이제 깔리고 있는 시점이라서 결국 아이디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이걸 적용할까라는 것들은 아이디어 싸움인데 창의적인 역량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가 질문이 들어온 거고요. 네. 교환은 보내드려서 아마 정리를 해줄 것 같고 강의 내용은 다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제가 강의 내용이 되게 많아서 또 좀 시간을 넘겼고 또 되게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내용은 교환을 통한 확인과 그리고 따로 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테크놀로지와 친화된 그런 HR로 나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HR을 한
같이 함께 HRD, HRDM을 함께 업그레이드 시키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